방에 틀어박힌 채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니트족 히키코모리인 작품의 주인공. 부모의 비호 아래 땀내나는 인생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부모님이 생을 달리하자 친척들은 비난과 폭력으로 주인공을 쫓아내어버립니다. 무일푼에 망가진 것이나 다름없는 몸, 자신의 비참함을 그제야 돌아보며 후회하는 주인공에게 트럭이 커다란 선물을 쥐어줍니다. 이제는 공식이나 정석처럼 느껴지는 교통사고 후의 이세계행 말이죠. 오늘 소개할 라이트 노벨은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 웹소설 투고 사이트 소설가가 되자에서 누적 포인트 1위의 자리를 지켜왔던 류진 나 마구노테의 무직전생 이세계에 갔으면 최선을 다한다입니다. 사실 이 소설을 전형적인 전생물이라고 바라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 세계로 넘어오면서 특별한 스킬이나 능력을 부여받는 여타 이세계물 작품들과 달리 작중 주인공 루디우스의 유일한 어드밴티지는 34세 오타쿠 니트족이었던 전생의 기억뿐입니다. 이는 더 이상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심어주는 장치 정도로 사용될 뿐 루디우스의 스킬, 즉 마법이나 육체적 능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루디우스의 첫 번째 스승인 록시가 루디우스의 재능에 연신 감탄하는 모습을 초반부에 보이지만 사실 남들보다 훨씬 먼저 수련을 시작한 탓에 가진 능력일 뿐 재능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때문에 오히려 이 작품은 성장물에 가깝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성장이 단순히 어린아이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연령은 34세인 우리의 히키코모리 주인공 루디우스. 소설 초반부 그가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한 자릿수 나이대의 소녀인 실피에트의 여성적 미래를 평가하거나 어머니인 제니스의 가슴에 대한 성적인 집착을 보이고 스승 록시의 속옷을 훔치는 등의 변태적인 모습들입니다. 집안의 메이드인 리리아의 아이가 맡기는 한 건가 라는 의심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아무리 아이의 외모를 하고 있어도 그의 음흉한 미소는 나이든 변태의 것과도 같은 기분 나쁜 것이었으니까요. 이렇듯 비뚤어진 34세 히키코모리의 정신을 가진 그였지만 적어도 그는 전생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생의 비참한 일생과 체온은 이 세계에서의 생에서 생기는 비뚤어진 욕망에 대한 제동장치가 되어주었고 노력에 대한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주인공 루디우스는 후회 없는 이번의 생을 위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정신연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살아온 시간이 새겨준 나이가 아닌 생각에서 드러나는 현명함의 나이. 소설 속에서 전생의 모습에 대한 장면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루디우스는 그 정신연령의 성장을 이룹니다. 최선을 다해 모험을 하고 사랑을 만나고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요. 대다수 이세계 전생물 소설들이 전생의 기억을 무기 혹은 강점으로만 이용하거나 금방 주인공과 분리되는 반면 전생의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며 성숙해지는 루디우스의 모습은 매력적인 소설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생과 이세계라는 키워드를 빼고 바라보아도 소설 무직전생의 주인공 루디우스의 성장은 제법 흥미롭습니다. 영상의 초반부에서 말했듯 루디우스가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는 고작 34세 오타쿠 니트족이었던 전생의 기억뿐입니다. 물론 그의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작중 마법의 습득이 일반 다른 등장인물들보다 빠르고 뛰어난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인 먼치킨 판타지 라이트 노벨들에 비하면 능력적으로 꽤 부족한 점이 많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족함들은 소설 속 주인공 루디우스의 성장과 모험의 근거가 되어줍니다. 보통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극에 몰입할수록 주인공에게 자신을 투영하게 됩니다. 사건을 해결하면서 오는 짜릿함 역시 존재하지만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성장에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꽤 뚜렷한 편입니다. 작가 특유의 노력에 대한 묘사와 라이트 노벨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1인칭 연대기적 구성은 어린 루디우스와 청소년기의 루디우스, 성인기의 루디우스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리며 한 인간의 성장기를 비추는 데 굉장히 적합하게 사용됩니다. 이 소설이 가진 최고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작가의 상세한 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가는 루디우스의 행동 그 대부분을 소설 속에 그려냅니다. 단순한 출발 혹은 귀환의 장면도 결코 소소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죠. 단역들과의 만남과 인사, 타인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의 모습은 주인공 루디우스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혹자에겐 단점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이른바 질질 끈다고 하죠. 마을의 모습부터 시작해 인물 하나하나의 표정과 속마음으로 이어지는 긴 묘사는 분명 소설의 속도감에 방해를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 지나치게 상세한 히키코모리 니트족의 묘사와 어린아이를 상대로도 보내는 루디우스의 성적인 시선은 독자에게 적지 않은 불쾌감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이를 인물의 입체화를 위해 사용한 장치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소설의 이권죄를 읽게 하느냐 아니냐를 가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저는 이 소설을 단순한 타임킬링 용어로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재에 따른 여러 찝찝한 요소들도 있거니와 방대하고 상세한 세계관과 인물의 묘사가 주무기인 만큼 이 소설은 꽤 감안하고 읽어야 할 것들을 많이 감안해야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휙휙 넘겨가면서 쉬려고 읽는데 오히려 불쾌해지면 안 되잖아요. 한참 양산되고 있는 이세계물과는 다른 꽤 완성도 있는 이세계물을 보고 싶은 분, 조금 진행이 더디더라도 내용이 상세한 소설이 좋다 싶은 분께는 이 리우진 나 마고노테의 무직전생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당한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니만큼 무직전생은 미디어 믹스와 스피노프 등의 2차 창작이 꽤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루디우스의 메인 스토리는 소설판인 이 무직전생, 이 세계에 갔으면 최선을 다한다와 코믹스 버전의 이 무직전생, 그리고 아직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예정되는 애니화가 있겠네요. 코믹스 버전 역시 라이트 노벨판의 일러스트만큼 작화가 뛰어나고 대사에 어색함이 없는 등 완성도가 상당히 높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 라이트 노벨 버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코믹스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의 오리지널 스토리와 작가의 입으로 듣는 세계의 이야기는 결코 2차 창작물로는 느낄 수 없는 본판만의 장점이니까요. 지금까지 스포일러 없이 따끈한 정보를 뿌려주는 채널 북가게였습니다. 보고 싶은 책, 재밌게 보신 책에 대한 리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한 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함께 영상 마치겠습니다.